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의 김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어려운 부동산 투자의 든든한 길동무 대부도와 오늘도 1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는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지리적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금천구 독산동의 발전 가능성과 노후주택가의 개발 압력이 강해지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등포권역 도심 재정비 사업의 최대 수혜지인 양평동과 풍부한 개발 호재의 낙수 효과를 누리며 신흥주거지로 주목받고 있는 대흥동에 대한 분석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혹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무료로 전화 통화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를 성공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오늘의 멋진 전문가님부터 화면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홍수진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기분 좀 어떠신가요? 비가 좀 와서 그런지 네. 막 좀 팔다리도 쑤시고 아이고. 좀 그래요. 네. 네, 조금만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먼저 만나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만나보실 지역은 네.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금천구 독산동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기도권에서 서울로 진입을 하려면 꼭 들려야 되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또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지 주변에 그 IT 산업 또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업무 단지가 포진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임차 수요까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금천구 독산동 하면은 서울에서도 지금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신안산성 개통이라든지 독산동의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현재보다도 높은 시세 차익이나 높은 미래 가치를 예상해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오늘 금천구 독산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와 서울을 잇는 관문이죠. 금천구 독산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금천구 독산동은요. 서울 서남부권 교통의 중심축으로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하는데요. 강남순환 고속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고속화도로 진입이 편리하고 25개의 지선, 간선, 광역버스망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1호선 독산역과 신안산선 개통까지 앞두고 있어서 수도권 내 접근성이 아주 뛰어난 곳입니다. 여기에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의 배후 주거지로 탄탄한 임대 수요를 갖추고 있고요. 주요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고 독산동 우시장과 공군부지 개발로 인해 주거 환경도 개선될 예정인데요. 현재 지리적 장점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미래 가치가 상승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곳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는 어떤 곳일까요? 네, 금천구 독산동은 가산 디지털 단지부터 독산역 주변에 업무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또 많다 보니까 특히 20, 30대 젊은 층의 근무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주거 비율도 높은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2인 가구, 이 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호선 독산역을 도보로 6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이 투룸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있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1호선 독산역을 도보로 6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그 개통 예정역인 신독산역을 또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은 그런 다세대 주택입니다. 방 2개, 거실 하나의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 평균 약 40제곱미터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2억 5천에서 2억 8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금 약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금천구 독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독산역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입지부터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1호선 독산역입니다. 1호선 독산역을 도보로 6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향후에 신안산선이 이렇게 개통을 하게 됩니다.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또 예정역인 신독산역도 도보로 5, 6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미래 가치가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독산역 주변에는 영화관이나 마트, 재래시장 등 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게 잘 갖춰져 있고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요. 서부간선도로라든지 또 얼마 전에 개통을 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으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입니다. 또 보시면 가산 디지털 단지부터 독산역 주변에 이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산 디지털 국가산업단지, 이 지벨리라고 불리는 업무타운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입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주변에 학군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 학군으로 인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금천구 독산동은 금천구는 이렇게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시면 주변에 고속도로가 굉장히 많이 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데요. 뭐 강남순환고속도로라든지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그리고 제2, 제3 경인고속도로까지 고속화 도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는 이유 중에 하나도 편리한 교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25개 이상의 지선, 간선, 광역버스 등 버스 노선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가 또 신안산선이 2024년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여의도까지 또 한 12분대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입지가 매우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보시면 이 가산 디지털 단지 부터 이제 독산역 주변에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다 일자리입니다. 업무타운인데요. 지금 현재도 계속적으로 주변에 또 업무타운들이 많이 공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는 앞으로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도 약 1만여 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열심히 근무들을 하고 계시고 약 6만여 명의 근로자가 상주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벨리 어떤 그 낮 2시에 가장 많은 인구가 모이는 곳이 바로 가산 디지털 단지역 주변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이 지역의 업무타운 인구가 유입이 계속되면 주변의 독산역 주변에는 이 1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의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중교통과 도로망, 상업시설이 밀집된 핵심 상권까지 주거 편의 시설이 다양한 독산동의 입지 자세히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 살기 좋은 독산동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발 이슈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독산동의 오랜 수건 사업인 신안산선입니다. 지금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경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이 신독산역, 예정역인 신독산역에서 여의도까지 약 12분이면 도달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금천구 독산동은 서울의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렇게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여의도라든지 또 2차로 서울역까지 연장선이 2차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여건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역이나 여의도 등 상대적으로 주거 비용이 굉장히 높은 지역의 근로자분들이 금천구 독산동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인천 지하철 2호선 연장 노선도 인천 대공원역에서 독산역까지 결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고 또 인천 지하철 2호선이 또 개통을 하게 되면 독산역은 트리플 역세권역으로 변하게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1호선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 가치가 매우 높은 그런 독산동이 되겠습니다.
또 독산동은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특히 독산동 우시장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는 금천구의 명물이었지만 현재는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렇게 좀 시설 노후도로 인해서 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그래서 이 독산동 우시장이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탄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노후된 환경, 경관 등을 다시 재정비를 하고 도로를 재정비해서 20, 30대 젊은 층이 많이 찾고 또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를 잡게끔 조성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산동 우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면 독산동의 주거의 가치는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독산동 공군부지 이전 개발인데요. 독산동의 금천구의 가장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사에서 금천구청장이 금천구의 미래가 달린 사업이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군사시설이 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군사시설이 외부로 다 이전을 하면서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기존 부지에 또 IT 산업을 기반으로 한 어떤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산업시설, 업무타운이 들어서고 또 일부는 공원으로 조성이 되고 또 일부는 상업과 유통시설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또 특히나 이 독산역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위치이기 때문에 향후에 독산동 공군부지 개발이 완료하게 되면 독산동의 어떤 핵심 지역 위치로서 더욱더 독산동의 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계속 공사 중인데 2021년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었는데요. 그 상습 정체 구간이 지하화되고 또 지상 공간은 도보 공간이나 또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독산동의 어떤 주거 환경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천구청 역상 복합개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8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건립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게 되면 신독산형 복합개발까지 추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안산선, 특히나 어떤 금천구 독산동의 미래 가치는 매우 높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인 성장 가능성이 풍부한 독산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독산동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주목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이 독산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금천구 독산동 현재는 시세면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신안산선 개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이 되면 또 가격이 많이 상승하겠죠. 그래서 금천구 독산동의 어떤 투자 시점으로는 굉장히 적절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매매 금액은 2억 5천에서 2억 8천만 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세 시세가 약 2억 4천에서 6천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 약 1천만 원에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그런 금천구 독산동입니다. 또 월세 시에도 보증금 2천에 월 9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겠고 이 금융권 대출금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금천구 독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는요. 2억 5천에서 2억 8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천에서 2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액 1억 1천에서 1억 3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독산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예, 신안산선 개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개통 예정역과의 거리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가장 중요하겠고요. 특히나 이 젊은 분들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옵션 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심플한 인테리어 등을 확인하시면 향후에 임차하실 때도 굉장히 좋은 선호도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번에는 또 한강을 한번 넘어가서
제2의 강남, 제2의 잠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광진구 자양동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광진구 자양동은 교통망과 입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교통망은 2호선과 7호선을 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2호선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두 정거장이면 잠실에 다다르게 되겠고요. 7호선을 이용하시면 또 두 정거장만 이용을 하시면 강남구청역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 이용하시면 한 5분, 10분 내로 강남과 잠실을 모두 다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의 강남, 제2의 잠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강변이라는 입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강변에 입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주변에 노후된 주택들이 굉장히 밀집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등에 대한 호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후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또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진행 등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의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에 대한 희소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에 입지를 자랑하는 광진구 자양동의 모습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광진구 자양동은요. 2호선 구의역 역세권 지역으로 뚝섬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자연 환경이 눈에 띄는 곳인데요. 건대 입구역도 도보권에 있어서 역세권 대형 상권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권 종사자들과 건국대 학생들의 임차 수요가 풍부하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 업무단지의 직주 근접지로도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강남, 송파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의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라 개발 압력이 매우 높은데요. 구의 자양재정비와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등 구역 일대 개발 사업으로 인해 지역 가치가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의 모습을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이곳에서 눈여겨봐야 할 투자처는 어떤 곳일까요? 네, 오늘은 2호선 구의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구의역에 위치하고 있는 자양 사거리 일대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 가치도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2호선 구의역을 도보로 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으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 총 7층 규모로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약 41.64제곱미터로 투룸치고는 굉장히 넉넉하게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시세가 약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전세를 끼고 실제 투자를 하신다면 3,500에서 4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이번에도 지하철역과 가까운 신축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주변 생활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입지 여건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교통 여건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광진구 자양동은 우선은 자양동이 이렇게 한강변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이라는 입지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2호선을 이용하시면 두 정거장 가면 잠실역입니다. 또 7호선을 이용하시게 되면 두 정거장 가면 강남구청역, 청담까지 다다르기 때문에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상대적으로 강남과 잠실은 굉장히 주거 비용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강남과 잠실의 대체 주거지로 굉장히 요즘 많이 선택을 받는 곳이 바로 자양동입니다. 2호선, 7호선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올림픽대로라든지 강변북로, 이 고속화도로의 진출입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고 또 주변에 건국대학교나 세종대학교 등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이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또 건대 입구 쪽에 형성돼 있는 대형 상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 뚝섬공원이라든지 뒤쪽에 아차산공원, 또 어린이대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굉장히 주거 환경이 좋은 지역이 되겠고요. 특히나 2호선과 7호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또 강남과 잠실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 다시 한번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평균 약 2.9%포인트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평균 상승률보다 굉장히 높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광진구는 지금 신축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적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특히나 이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구보다도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그만큼 입지적인 장점이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 어떤 입지적인 장점을 알아보고 많은 분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또 고가의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게 되면 지역의 가치는 중강남, 중잠실에 다다를 만큼 굉장히 높은 가치를 예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 특히나 입지적인 장점이 자양동이 광진구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개발이라든지 또 구이동 중곡동 종합의료복합단지 또 구의역 일대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의 수혜를 가장 많이 고스란히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자양동 다세대 주택 한번 자세하게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이어서 주택도 임대가 안정적인 자양동입니다. 때문에 신축 주택의 희소성이 임대 시장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개발 호재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전문가님? 네, 동서울터미널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재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서울터미널이 생긴 지 약 30년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용객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 용량이 이제 조금 초과가 돼서 주변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재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연면적 29만 제곱미터로 공급이 됩니다. 또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인데 이렇게 굉장히 말이 많았던 어떤 주차장이라든지 또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지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상 공간에는 또 터미널이라든지 호텔, 업무시설, 관광, 문화시설, 복합시설로 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양동의 주거의 가치가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질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사업인데요. 구이역 주변의 사거리, 자양 사거리 일대를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를 묶어서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서는 예전에 동부지검이라든지 동부지법이 있던 자리인데 또 외부로 다 이전을 하면서 그 기존 부지를 같이 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복합타운 10개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상업시설이라든지 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업무타운 등 굉장히 생활하기에 편리한 어떤 주거시설로 공급이 됩니다. 고가의 아파트까지 같이 복합시설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다 조성이 된 뒤에는 자양동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광진구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현재보다도 미래의 가치가 더욱더 예상이 되는 높게 측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양동이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강변에 고층 랜드마크 탄생과 함께 성장해 나갈 자양동의 미래 가치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자양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현재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지금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 중강남이나 잠실과 비교를 했을 때 주거 비용이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향후에 이 주변에 고가의 아파트들이 조성이 되게 된다면 집가가 가파르게 상승을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다시 변하게 될 텐데요. 현재는 이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가 약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전세 시세가 약 3억 1,500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이 지역의 월세 시세도 3천에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고 주변에 대학가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고 상권이 크게 발달해 돼 있기 때문에 월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금융권 대출금까지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접근이 가능한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 두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3억 5천에서 3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3,500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억 5천에서 1억 7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광진구 자양동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안 되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시고 투자에 임하신다면 입지적인 면으로는 결국 후회하지 않는 그런 투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홍수진 전문가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 권호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지역을 분석해 주실 건가요? 네, 우선 첫 번째는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양평동을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영등포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3 핵심 도시로서 국제 금융의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등포는 개발 호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이에 뛰어난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양평동 중에서도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선유도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한 교통적으로 보면 매우 우수한 지역이고 이 지역에 보시면 대형 상권이 인접하기 때문에 정말 주거의 편리성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풍부한 개발 호재로 지속적인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등포구 양평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은요. 강남을 가로지르는 황금 노선인 9호선 선유도요. 역사권 지역이자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는데요. 덕분에 대표적인 업무지구인 여의도와 마곡, 강남과 접근성이 아주 좋아 직주 근접지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또한 양화대교만 건너면 홍익대, 서강대, 연세대가 모여있는 대학가로 이동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탄탄하고요. 목동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이주 수요까지 더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양평동은 양화 한강공원과 선유도공원, 안양천을 끼고 있어 숙세권의 가치가 돋보이는 지역인데요. 향후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되는 도심 재정비 사업과 시너지 효과로 높은 미래 가치가 기대가 되는 양평동입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지역에서 분석해볼 투자처는 어떤 곳일까요? 네, 자세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9호선의 선유도역에서 도보로 초역세권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주 희소성이 높은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룸 오피스텔입니다. 총층은 12층으로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보시면 16에서 28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역 시세를 보시면 2억 300에서부터 3억 7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를 하실 시에는 예상 투자 금액이 1,300만 원부터 4천만 원까지 다양한 투자로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세로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신축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실제 거주하기에 어떤 편의성들이 있는지 입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부동산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죠. 보신 바와 같이 선유도역에서 도보로 44분 거리면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선유도는 9호선입니다. 9호선과 또한 1호선과 5호선과 굉장히 근접한 2호선까지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입지를 보시게 되면 지도와 보신 바와 같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개발 사업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주택에 대한 변모된 모습이 부동산 가치를 굉장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선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지구 단위 개발 계획이 이미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개발을 하겠다는 이러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발에 대한 투자 가치 플러스 또한 이 지역 자체의 발전성이 이미 내포가 돼 있어서 보인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여의도가 굉장히 근접성이 있다 보니까 이 업무 지역에 대한 수요까지 흡수가 되는 이러한 입지적인 지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과 또한 안양천을 중심으로 녹지에 대한 이런 주거에 대한 힐링할 수 있는 장소까지 굉장히 근접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9호선 같은 경우는 업무 라인을 지나가는 황금 노선이죠. 그것은 바로 직주 근접성이 굉장히 활발하고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임대 영향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자들도 굉장히 각광받는 입지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이 교통적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중심부에 있다 보니까 서울의 교통의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거기에 또한 플러스는 개발에 대한 호재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상승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영등포고요. 영등포 중에서도 선유도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양평동에 임차 수요가 풍부한 이유를 입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개발 구역도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 중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영등포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12지역을 중심으로 또 7광역 중심, 3도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영등포와 여의도는 3도심 중에서도 국제금융의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거기에 걸맞는 개발 사업과 교통이 기반 시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 지역인데요.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문화 중심 지역으로 발전을 하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 지역으로 발전을 하게 되겠죠. 이 지역 중에서도 3핵심에 들어가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많이 상승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의 가치를 논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은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이 내포가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영등포 경인로를 주변으로 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산업뿐만 아니라 상업과 문화로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또한 남쪽으로 해서 물레동 쪽으로는 문화 재생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 사업이 즐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의 영등포를 생각하시거나 미래 가치가 많이 내포가 돼 있다는 것은 이미 개발 사업이 표시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여의도에 대한 개발 사업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관심 가지는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강남, 여의도, 목동 지역을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의도는 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했을 때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여의도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국회의사당, 방송국, 금융센터, 중심 업무 지역을 빼고 나면 이 주거 지역은 굉장히 작은 지역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보통 보면 70년대 아파트들로 많이 이미 준공이 되는 연도로 보시면 70년도인데요. 재건축 사업을 보시게 되면 보통 연한 단축이 30년인데 훌쩍 넘어서 40년, 50년 돼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이 들어가거나 만약에 개발이 시작했을 때에는 어느 지역 못지않게 주택에 대한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 또한 토지에 대한 효율성이 아주 극대화가 되는 지역이고 또한 내 재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여의도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굉장히 기대가 높은 곳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통합을 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지도로만 봐도 표시가 나죠. 첫 번째 보시면 물레동에 위치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과 지금 영등포역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쪽방촌 개발 사업인데요. 이러한 개발 사업은 복지타운을 뿐만 아니라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모든 초고밀도 개발 사업이 들어가게 되고 특히 이제 도로망을 보시면 지금은 영등포역은 1호선과 굉장히 편리하게 KTX까지 함께 이용하실 수 있겠지만은 향후에는 신안산선과 또한 GTX B노선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호재가 어느 지역보다 편리한 것이 그 지역의 서울의 중심부 역할을 하는 요충지답게 굉장히 편리한 교통망이 우수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의도의 근접성을 갖고 있는 이 여의도는 굉장히 가치성으로 굉장히 높은 지역이 아닐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많은 개발이 서울시에서 보시게 되면 영등포 전역의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은 그 과거에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새로운 정말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변모가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영등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개발 이슈들이 많아서 지속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그 양평동의 개발 호재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양평동 오피스텔의 현재 시세는 어떻게 형성돼 있나요, 전문가님? 네, 시세를 보시게 되면 2억 300부터 3억 7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전세를 예상하시는 가격 보시면 1억 9,900부터 3억 3천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1,300만 원 아주 소액이 접근 가능하시고요. 4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월세로 하시겠다면 2억 300에서 3억 7천까지 대출을 금리를 이용하시고 또한 실제 투자 금액 보시면 9,300에서 1억 800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평동 투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가는요. 2억 300에서 3억 7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1,300에서 4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 금액은 9,300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양평동에서 투룸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다세주택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통 지어지는 건물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나 형태는 같습니다. 하지만은 대장상의 명칭만 오피스텔로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임대를 했을 때에 전자제품의 옵션 같은 경우는 풀옵션이 제공되는 건물이 있고 간혹 보시면 이 전자제품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임대 조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옵션 조건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구조별로 보시게 되면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계약 조건을 확인인데요. 계약 조건이 보통 보시면 이 건물에 따라 조건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시면 투자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고 이 잔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여부도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조건 필수적으로 따져보시고요. 투자를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임대 조건이 들어가는 이러한 계약 조건이 아무래도 원활하겠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이어서 분석해볼 지역 핵심 포인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선 그 다음에는 마포구 대흥동인데요. 네. 마포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대흥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 지역이 바로 이웃 사촌 지역이죠. 용산이죠. 용산에 대한 개발에 대한 수혜 가치와 또한 마포구에 대한 개발의 가치 수혜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는 아주 미래 가치가 굉장히 우수한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타운 이런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개발 사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사업으로 인한 낙수 효과가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명문 학교도 부상을 하고 있지만은 특히 마포구 같은 경우를 보시면 대학교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지역이고 또한 마포구는 미디어 센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임대 수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흥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은요, 대흥역과 공덕역 역세권으로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총 4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 환경이 아주 우수한 지역인데요.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명문대학교가 인근에 밀집되어 있어 대학생과 교직원들의 임대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신촌, 홍대, 합정상권의 인프라를 가깝게 이용할 수 있어 문화와 쇼핑, 교육까지 아우르는 신흥 주거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용산 개발 영향권에 속해 있고 아현과 염리 뉴타운 사업에 따른 주거환경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미래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 마포구 대흥동입니다. 네, 마포구 대흥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분석해볼 지역은, 분석해볼 투자처는 어떤 유형의 물건인가요, 전문가님? 네, 대흥동으로 이동을 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호선의 대흥역에서 초역세권 부르면 보통 5분 거리를 생각하시는데요.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돼 있고요. 5층 건물입니다. 평균적으로 보시면 20.1에서 29.96제곱미터로 구성이 돼 있고요. 지역 시세 를 보시게 되면 2억 8천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이유는 방 한 개 있는 원룸과 방 하나의 거실, 또한 투룸 이렇게 3가지 타입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이렇게 차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예상 투자 금액을 보시면 4천에서 6천만 원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호선 대흥역의 초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또 어떤 입지적 장점이 있을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입지적 장점은 마포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죠. 많은 분들이 또 거주를 하시고 또한 선호를 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마포구인데요. 특히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를 하고 거주를 하는 곳이 바로 마포구입니다. 우선 지하철을 보시게 되면 대흥역에서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5호선과 6호선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지만 또한 거기에 따라 경의중앙선과 공항철도까지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2호선도 굉장히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는 교통의 입지를 갖고 있고요. 특히 대흥동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위쪽으로 보시면 아현동과 염리 뉴타운 개발 사업이 지금 한창 입주와 개발과 또한 예정 지역으로 나눠져 갖고 있습니다. 요 지역으로 밀집돼 갖고 있는 개발이 핵심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공덕동으로 가시게 되면 이 재건축 사업도 굉장히 추진을 하고 있어서 또한 관심이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유동이 되는 곳이 바로 마포구인데요. 이러한 대학교가 밀집이 되다 보니까 임대할 때나 또한 이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할 뿐만 아니라 또한 미디어가 굉장히 많은 곳이 이 마포구죠. 그 미디어에 종사하시는 분까지 임대 수요가 굉장히 확보가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이러한 마포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학가와 업무지구가 인접해 있어서 풍부한 임차 수요로 안정적인 임대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대흥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 사업, 용산 개발 영향권에 있어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는데요. 대흥동 개발 호재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있고 없고 정말 얼만큼의 차이는 부동산 가치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개발 호재인데요. 정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이게 없는 지역과 있는 지역은 굉장히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웃 사촌 용산이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향이 용산에는 당연히 있지만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 바로 마포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미니 도시가 탄생을 하지만은 마포구도 역시 마찬가지 미니 도시가 탄생하는 개발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아현과 염리 뉴타운을 보시게 되면 총 세대가 15,00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겠죠. 이 정도로 큰 세대가 들어오는데요. 원래 보시게 되면 염리 4구역과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으로 지정이 됐다가 이 동의율이 저조하는 바람에 해지가 되었습니다. 해지가 되었는데 지금 다시 작년 12월과 올해 2월 달에 재정비 신청이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개발에 대한 호재는 이제 눈앞에 바로 앞당겨서 시작이 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마포구에 대한 메리트는 이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이 재개발 사업이 바로 눈앞에 닥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당연히 발전소 개발은 이미 보신 바와 같이 지상에는 녹지공간으로 돼 있고 지하는 전시와 또한 이벤트홀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보시면 망원 유수지 개발이라든지 또 홍대 입구역에 대한 창작 문화 컨벤션 센터가 들어오죠. 이런 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대흥동은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예정인 지역입니다. 이 개발 사업을 보시면 1단계 개발 사업이 DMC의 개발 사업인데요. 35,000제곱미터로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2단계에서는 이게 그 기지창 부지죠. 부지가 이전하는 개발 사업인데요. 보통 171,932제곱미터 개발 사업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철도 시설 부지 이전 개발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부지는 보통 11만 6천 제곱미터 개발 사업입니다. 이러한 개발 단계적으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밑으로 보시게 되면 상암동이죠. 상암동에 롯데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역으로는 상업과 문화와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는 조성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이 완료가 되는 시점을 보시게 되면 1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2조 7천억 원이 생산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제 가치성까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수색 역세권 개발 사업인데요. 특히 이제 마포구 같은 경우에는 서부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 도시에 대한 이러한 생산량으로 인해서 굉장히 핵심 지역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발 사업들과 용산 개발까지 동시 소외가 가능한 대흥동입니다. 신흥 주거지로 떠오르며 부동산의 가치도 함께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이 대형동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2억 8천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고요. 전세를 예상하시게 되면 실제 투자 금액 보시면 4천에서 6천까지 충분히 가능하시다 보시고요. 만약에 월세 수익률로 보시게 되면 보증금 2천부터 이제 개인적인 차등을 두시면 되겠고요. 70에서 120만 원 정도 가능하시고 실제 투자 금액을 보시면 1억 3천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권호숙 전문가님과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02-2077-6363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